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A는 염색체가 돼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웅축된 염색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염색체가 지금 여기 그림에서처럼 풀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전기라는 시기에 풀어져 있던 염색체가 동원체라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웅축된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B는 DNA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C는 DNA 속에 특정한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이제 찾고요. 1번 A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체는 뉴클레오솜이라는 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뉴클레오솜이 이렇게 공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공모양. 이게 이제 뉴클레오솜이 되는 거고, 이 뉴클레오솜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에 의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염색체는 뉴클레오솜에 의해서 구성됐으니까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2번 웅축된 염색체는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찰된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풀어져 있는 형태의 염색체가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중에 동원체를 중심으로 웅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도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B는 DNA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 4번 B, DNA는 C, 유전자와 같은 부분이 하나뿐이다 라고 표현했죠. DNA, 즉 B는요, 한 분자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 C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DNA 수보다 유전자 수가 훨씬 많아요. 4번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5번 C는 DNA의 특정 부위에 있는 유전자다. 그래서 유전자는요, DNA 속에 특정한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생물의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형질은 생명체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림에서처럼 눈동자 색깔이 될 수도 있고, 혈액형, 중학교 때 배웠던 완두콩의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형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림에 보시면 갈색 눈동자 유전자와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DNA의 어떤 특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요. 갈색 눈동자 유전자는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형성했고, 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생성을 했어요. 이때 이 효소들이 많은 양의 멜라닌 색소와 적은 양의 멜라닌 색소를 합성했죠. 많은 양의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는 눈동자가 갈색을 띈 거고, 그리고 적은 양의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는 눈동자가 파란색을 띠게 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멜라닌 색소의 양에 따라서 갈색을 띨 수도 있고요. 눈동자가 파란색을 띨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기에 기억.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효소는요,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효소가 합성이 되고요.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자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옳은 내용이 된 거고, 니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색소가 합성되는 게 아니라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는 장소는요, 멜라닌 형성 세포라는 멜라노사이트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눈동자 색을 결정하는 색소가 합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 갈색 눈동자와 파란색 눈동자는 유전자에 의해 합성되는 색소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눈동자의 색에 관계없이 색소는 멜라닌
한 종류예요. 그래서 색소의 양에 따라서 눈동자의 색깔이 갈색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파란색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 녹색과 보라색의 눈동자도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옳지 않은 내용 4번이 되는 거고요. 자녀가 부모와 닮는 것은 단백질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요, 단백질 자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 합성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1번, 2번, 3번, 5번을 통틀어서 설명하게 되면 생물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효소를 만들어내고요. 이 효소에 의해서 다양한 단백질이 합성이 되죠. 그래서 이 단백질에 의해 다양한 형질들이 나타난다는 거. 이때 이러한 이 유전자는요, 염기 서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4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한 설명. 생명 중심 원리는요, 세포 내에 이루어져 있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죠. 유전 정보가 DNA 특정한 위치에 있죠. 그러면 핵에서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RNA한테 전달을 해요. 그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RNA가 리보솜에 이동을 해가지고 이 RNA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요. 그래서 특정한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기억,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DNA의 유전 정보는 단백질로 직접 전달이 된다. DNA 유전 정보는요,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로 이동을 하고요. 이 RNA가 리보솜에서 단백질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DNA는 핵 속에서 안전하게 보존된다. 예, DNA가 직접 리보솜을 이동하지 않고 RNA로 이제 전사되는 과정은 DNA는요, 핵 안에서 외부 환경 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DNA가 직접 핵을 빠져서 리보솜으로 이동했을 때의 외부적인 환경 요소에 의해서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본인 DNA는 핵 속에 안전하게 이제 보존되는 거고 대신 RNA가 D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으로 전달돼 가지고 단백질을 현재 합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은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A를 복제, DNA 복제라고 하고요. 이 DNA 복제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간기라고 하고요. 간기는 G1기, S기, G2기라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S기라는 준비기에서 DNA가 복제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때 복제가 일어나는 장소는 핵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B 과정은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 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몰 a는 RNA가 되는 거고 이 전사 역시 핵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RNA의 염기 서열에 의해서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이 염기 서열에 의한 아미노산의 배열이 특정한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은 세포질 내의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과정은 세포가 분열하는 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간기라는 시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 2번 B 과정, 전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DNA 염기 서열이 상보적으로 전사된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C 번역,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이다. 번역은 RNA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4번 C에서, 즉 번역에서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에서 염기 서열로 전달된다. 번역 과정에서는요, RNA 염기 서열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5번 A의 단위체는 5종류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A, RNA 있죠. RNA 역시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근데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종류가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그러면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과 당과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의 이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실. 그러면 몇 종류가 되나요? 4종류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번 옳지 않은 내용. 6번 그림은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의 유전 정보의 흐름을 B. 전사와 C.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를 그림에서 각각 고르시오. 전사는요,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번역이라는 과정은 리보솜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리보솜. 여기서 리보솜은 니은이 리보솜이 되는 거죠. 니은 리보솜. 그래서 리보솜은 이제 니은이다. C는요, C는 골지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림이 선생님도 잘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리을은 동물세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되겠네요. 엽록체는 아닐 테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일단 한번 다 써볼게요. 그래서, B는 핵 속에서, 그리고 C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유전 정보의 전달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RNA 합성 효소가 있죠. RNA 합성 효소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과정은 전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전사가 일어날 때는 DNA 이중 나선의 구조가 이렇게 풀려야 되고요. 그러면 위쪽 가닥이 기역 가닥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 전사가 되는 주형 가닥이 디귿이 돼요. 이렇게 전사가 되는 주형 가닥, 아래 가닥을 우리가 주형 가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디귿과 기역이 상보적이고 또한 디귿과 니은이 서로가 상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RNA에 사이토신이 있죠. 그러면 디귿 주형 가닥에 이쪽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구아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아닌이 있으니까 여기에 사이토신이, 그리고 사이토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구아닌이 있다. 기역의 염기 서열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그러니까 주형 가닥과 니은이 상보적이고 주형 가닥과 기역이 서로가 상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염기 서열이 같아야 되겠죠. 대신 RNA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쓸게요. 기억. 사이토신, 그 다음에 유라실 있죠? 그럼 유라실 대신 타이민, 아데닌 그대로 써주시고요. 유라실 대신 타이민, 그 다음에 사이토신 그대로 써주시고, 구아닌 그대로, 그 다음에 사이토신, 그 다음에 구아닌. 그래서 염기서열은 왼쪽부터 CT, T, A, T, C, G, C, G 순서가 되는 거예요. 8번 이어서 볼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니은은 RNA가 되는 거고요. 디귿이 DNA가 되는 거죠. 니은 식물세포에서 이 과정은 핵 속에서 일어난다.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나 전사는 다 DNA가 있는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디귿 RNA 합성 요소는 당으로 리보스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킨다. 예, RNA 합성 요소는요, DNA 염기 서열의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차례대로 결합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으로 리보스를 갖는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가 부분이 30개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몇 개의 염기로 되어 있는가? DNA에 3개의 염기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했죠. 그때 이 염기들의 관계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트리플렛
코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30개의 아미노산이 되어 있다면 염기는 총 3을 곱해준 90개가 돼야 되겠죠. 10번 코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RNA의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이야기하고요. DNA에서 전사가 돼요. 그래서 1번 RNA의 유전 암호를 의미한다. 옳은 내용이고 3개의 염기로 구성되고 그리고 총 64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을 이제 한번 표현하면 4개의 염기가 3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4의 3승. 그러면 4 곱하기 4 그럼 16의 4가 되니까 64종류가 되는 거죠. 4번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예,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5번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한 종류다. 64가지의 조합이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수학적으로 봤을 때 최소 3개 정도의 코돈이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코돈에는 개시 코돈도 있고 종결 코돈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가 하나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내용. 세포에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번역이라고 하죠. 장소는 리보솜이 되는 거고요. 그림은 폴리펩타이드가 합성되기까지 번역에 사용된 코돈은 몇 개인가 라고 했고요. 단 번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지금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요. 몇 개가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개가 되는 거고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총 8개의 코돈이 번역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아미노산이며 A 그렇죠. A 아미노산이며 20종류가 있다. 20여 종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이 되고요. 니은 B는 B는 RNA를 이야기하는 거죠. DNA에서 전사되어 만들어진다. 역시 옳은 내용. C는 리보솜. C는 리보솜으로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 그렇죠.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을 가진 사람은 염색체 수가 정상인과 다르다. 염색체 수가 정상인과 다른 경우는요. 염색체 돌연변이다 라고 해서요. 상염색체에 의한 수적 이상과 성염색체에 의한 수적 이상이 있어요. 상염색체에 대한 수적 이상의 대표적인 게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이 되는 거고 성염색체의 수적 이상의 경우는 터너나 클라이페턴 증후군이 있다라는 거 생명과학 1에서 배울 거고요. 니은 RNA 염기 서열은 정상이지만 DNA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다. DNA 자체의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기면요. 그 상태로 RNA가 전사가 되고요. 그러면 RNA 염기 서열도 정상과 다르게 되겠죠. 그 결과 정상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상 단백질을 생성하지 못하여 질환이 된다. 예, 유전자의 이상은요. DNA 염기 서열의 이상으로 생긴 경우고요. 이때 이제 정상 단백질이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전 질환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유전자 이상의 대표적인 예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기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왼쪽은 정상의 경우, 오른쪽은 앞모양 적혈구가 생성되는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 타이민이 와야 될 자리에 아데닌이 오게 됐죠. 그러니까 염기 한 개가 바뀐 거예요. 원인은. 이때 DNA 염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전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데닌이 유라실로 전사가 된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타이민이 아데닌으로 전사가 돼야 되는데 DNA 자체의 염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사가 돼도 이 자리에 아데닌이 오지 못하고
유라실이 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 와야 될 자리에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서열도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은 이러한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데, 발린이 오게 되다 보니까 이 단백질의 구조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반 모양의 표면적인 넓은 적혈구가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 즉 남 모양을 나타내는, 즉 표면적이 좁은 형태의 적혈구가 된 거죠. 그래서 표면적이 적다 보니까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빈혈증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기억,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전사 과정에서 염기 한 개가 바뀐 것이 원인이다. 전사 과정은요,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사가 되기 전에 DNA 이제 자체의 염기가 한 개가 다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들은 코돈 GAA와 AUA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했다. GAA는 글루탐산, 그리고 GUA는 발린.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개수는 정상 헤모글로빈과 개수는 같죠. 대신 글루탐산이 와야 될 자리에 발린이 왔을 뿐이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내용. 생명과학 기술에 의하여 사람의 인슐린을 대장균에서 생산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사람의 이제 세포의 핵에서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제 추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사람의 유전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장균은요, 염색체 외에 유전자를 갖고 있는 또한 특정한 부위가 있는데 그걸 플라스미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미드를 대장균 안에서 꺼내서 제한 효소라는 효소로 일부분을 잘라요. 자르고, 그리고 인슐린 유전자,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꺼냈던 인슐린 유전자를 라이게스라는 효소 갖다가 재조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DNA 이제 재조합된 걸 다시 대장균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대장균이 증식하는 과정 중에 사람의 인슐린을 합성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는 대장균 내에서 전사도 하고 번역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인슐린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동일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요, 사람과 대장균의 유전 암호 체계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처럼 사람과 대장균처럼 종은 서로가 다른 종이어도 유전자가 발현될 조건이 충분하다면 사람의 유전자가 대장균 내에서도 전사와 이제 번역을 거쳐서 사람의 단백질을 합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 암호 체계가 같다라는 공통 조상설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보기를 볼까요? 1번. 대장균은 리보솜이 있다. 대장균에서 인슐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리보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2번. 대장균과 사람은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 대장균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물들은요, 유전 암호 체계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대장균의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는 건 아니죠. 유전 정보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다른 종의 생물이 된 거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내용. 3번. 대장균이 증식할 때 인슐린 유전자가 복제된다. 예, 옳은 내용. 4번. 대장균 내에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전사된다.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5번. 대장균에서 생성된 인슐린 단백질은 사람의 인슐린 단백질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역시 같다. 정답 2번. 생명체가 사용되는 유전 암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생물종마다 고유한 유전 암호 체계를 갖는다. 유전 암호 체계는요, 종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생물에서 공통적이고요. 니은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같다. 그렇죠?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유전 정보는요, DNA 염기 서열로 저장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디귿.
생명체의 진화 과정에서 유전 정보는 달라졌지만 유전 암호 체계는 보존되어 왔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공통 조상설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체의 유전 암호 체계가 이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계의 진화 과정에서 유전 정보는 달라졌지만 이 공통 조상의 유전 암호 체계는 그대로 이제 보존되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냈고요. 기억은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가 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물질 X는 RNA가 되는 거죠. 아래 이제 그림은요. 가는 이제 리보솜이 되는 거고요. RNA가 리보솜에서 RNA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차례대로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 과정이 되는 거고, 물질 Y는 단백질이 되겠네요. 보기 기억. 간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막구조를 갖는다. 리보솜은요, 알갱이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리보솜은 비막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는 아니다. 옳지 않은 내용. 니은, 기억 과정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으로 물질 X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기억 전사 과정을 통해서 DNA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면 물질 X, 즉 RNA를 합성하는 거고. 디귿, 물질 Y가 기능을 수행하여 생물의 형질이 나타난다. 예,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서 형성된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뭐 입체적인, 그러니까 다양한 입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게 되면요, 이 입체적인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생물의 형질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4번. DNA 이중 나선을 분리하여 얻은 가닥, DNA 가닥 1, DNA 가닥 2, 그리고 DNA로부터 전사된 RNA의 염기 조성의 비율을 나타냈고, 가나다는 가닥 1, 가닥 2 RNA 중 하나이다 라고 제시를 했네요. DNA는 우라실을 갖고 있질 않죠. 반면에 RNA는 타이민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가와 나가 DNA 가닥 1 혹은 2가 되는 거고, 다는 R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는 RNA가 되어야 된다. RNA와 DNA의 상보적인 가닥은 타이민과 우라실의 관계만 반대가 되는 거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의 비율은 같죠. 그럼 나하고 다를 보시면요, 나하고 다의 구아닌의 비율이 22%로 같아요. 그러면 나는 주염가닥 가의 상보적인 가닥이 되는 거고, 다는 주염가닥 가의 전사된 RNA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DNA의 주염가닥, 그리고 나는 그 주염가닥에 대한 상보적인 가닥, 다는 주염가닥에 전사된 가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니은은요, 다의 사이토신이 33이기 때문에 33%가 되는 거고, 그리고 주염가닥인 아데닌이 28%죠. 그러면 상보적인 DNA 가닥인 나는 타이민이 28%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RNA는 타이민 대신 우라실이 28%가 되겠죠. 그리고 주염가닥의 상보적인 DNA 가닥 나의 기억 아데닌은요, 주염가닥 타이민의 개수와 즉 조성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17, 그리고 다도 17%가 돼야 된다. 옳지 않는 걸 찾는 거고요. 기억과 니은은 50이다. 기억이 17, 니은이 33, 그럼 50. 디귿과 미음은 같다. 예, 28개로 서로가 같고요. 리을 17개, 옳은 내용. 가와 나는 DNA이고 다는 RNA다. 예, 역시 옳은 내용. 5번, RNA 염기 서열은 나와 상보적인 게 아니라 주염가닥인 가와 상보적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5번.
그림은 어떤 DNA 가닥으로부터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리고 RNA의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이 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RNA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AUG, 그러면 AUG는 1번 아미노산에 대한 코돈이고요. CUG는 2번 아미노산에 대한 코돈, 그리고 GUG는 3번 아미노산에 대한 코돈, AUC가 4번 아미노산에 대한 코돈이 되죠. 보기 기억, 아미노산 4를 지정하는 코돈은 AUC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을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기억 부분에 아데닌이 삽입이 되면, 일단 아데닌 삽입시켜 볼까요? 아데닌이 삽입이 되면 그럼 RNA의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에 유라실이 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코드는 GGU다. 그럼 다시 한번 지정해 볼까요? 첫 번째 AUG, 두 번째 UCU, 세 번째 GGU. 예, 그래서 세 번째 코드는 GGU가 된다. 니은 옳은 내용. 디귿, 니은 부분에 니은, 그럼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할까요? 다시 지우고, 니은 부분에 구안이로 바뀌게 되면, 여기가 이제 구안인으로 바뀌게 되면 이 자리는 사이토신이 되는 거죠. 아미노산 2와 아미노산 3이 같아진다. 다시 한번 볼까요? AUG, CUG, CUG. 예, CUG, CUG로서 같은 코돈이기 때문에 2와 3의 아미노산은 같아지는 거죠. 따라 정답은 니은과 디귿.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와 이 유전자에서 한 개의 염기가 각각 바뀐 가와 나에서 전사된 RNA와 이에 대응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냈다. 그리고 아래 문장 보시면 위에 제시되지 않는 나머지 코돈은 모두 정상이며 가와 나 중 하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가와 나 둘 중에 하나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럼 또 하나는 정상 적혈구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상 유전자 CCU, 프롤린, GAA 글루탐산, GA 글루탐산 가를 볼까요? CCU 플로린, 그 다음 GUA 발린, GAA 글루탐산. 아데닌이 와야 될 자리에 유라실이 온 거죠. 그래서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 대신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이 자리를 위치하게 된 거고, 그 아래 CCU 프롤린, GAG 글루탐산, GAA 글루탐산. 이 경우에는요, 이 자리, 아데닌이 와야 될 자리에 구안인이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같은 글루탐산이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가는 글루탐산 대신 발린이 온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되는 거고, 나는 정상 적혈구가 된다. 보기를 볼까요? 기억, 가로부터 합성된 단백질의 아미노산 개수는 정상 단백질과 같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총 9개의 염기에 의해서 3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것처럼 가에서도요, 가뿐만 아니라 나에서도 9개의 염기에 의해서 3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유발한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2개 이상이다. 일단 여기서 2개가 나왔죠. GAA도 글루탐산, GAG도 글루탐산. 그러면 최소 2개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은 내용, 정답은 기억과 디귿.